안녕하세요. 가우스의 이동석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23년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 뭐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이 전략이다라는 부제로 이제 설명회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이 설명회를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부모님들이 좀 아시면 자녀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학교를 찾고, 얘한테 맞는 학교를 찾고, 얘한테 맞는 뭐 원서를 쓴다거나, 그죠? 자소서를 쓴다거나 뭐 이랬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애들 바쁘거든요 나중에. 그런 의도에서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24년 대입 피칭하고 대입 구조는 대학을 가는 방법, 뭐 수시 정시 있잖아요. 그런 말씀드릴 거고, 수시 전형에 이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전형, 그리고 이제 정시 전형인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중간에 질문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제 첫 번째로 23년 입시 주요 특징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 유리한 부분이 뭐냐면 선발 인원이 2,571명이 증가했어요. 왜 증가했는지 모르셔도 되잖아요, 솔직히. 뭐 저는 이유를 아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법령으로 2년 전에 선발하지 못한 인원들을 2년 후에 대학에 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학들이 인원을 잘 못 뽑은 거죠, 2년 전에. 그래서 2,571명이 증가를 했고요. 우리 애들한테 유리한 부분이에요. 더 많이 뽑으니까 자리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유리한 부분은 학생 수가 감소했죠. 한 5,000명 감소했어요, 올해보다. 고3 아이들. 그러면 여기 5,000명에다가 아까 2,500명, 한 7,500명의 정원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뭐가 유리해지죠? 경쟁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애들은 체감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진 애들, 작년에 합격한 애들이 올해 기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데, 솔직히 경쟁하는 애들이 작년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체감을 못 할 건데 좀 들어가는데 좀 유리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인원이 줄었잖아요. 인원이 줄면 어떤 문제가 혹시 생기는지 아세요? 혹시? 분명 인원이 줄었으니까 경쟁률은 훨씬 이득을 보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손해를 볼까요? 그냥 아실 것 같은데. 애들 성적 낼 때 등급으로 내죠? 그잖아요. 100명 있을 때 1% 4등급하고 200명 있을 때 4등급은 다르잖아요. 4%는. 그죠? 그래서 수능에서 등급을 따는 데는 조금 불리한 점은 있어요. 뭐 수능 최저가 조금 완화된 대학도 있긴 한데, 올해 기준을 거의 유지를 하거든요. 몇 개 대학 없어요, 완화시킨 학교가. 그래서 등급을 따는 데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이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정시 모집 비율 전년대비 2.3% 감소되고 계세요. 이게 24학년도인데 수시 78%나 뽑죠. 정시 22%밖에 안 뽑아요. 정시는 누가 유리하죠? 재생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수시를 78%나 뽑으니까 어디 몰빵하셔야 돼요? 수시 몰빵하셔야 되겠죠. 이게 잘못된 생각. 보세요. 수도권을, 그 모집을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수시 모집의 수도권은 64.7%고 정시 모집은 35.3%죠. 아까보다 거의 한 13% 늘었죠. 정시 모집 인원이요. 수도권 대학으로 한정시켜 버리니까. 이 앞에 있는 거는 전국 단위예요, 그냥. 우리나라에는 모든 대학 기준. 그다음에 얘는 이제 수도권만 보게 되면은 정시 모집으로 35.3%를 뽑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여기지 지방에 있는 대학은 아니잖아요. 그죠? 더욱이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보세요 여기 16개 대학은 정시를 40% 이상 선발하라고 나라에서 공고를 했어요. 16개 대학에 뭐 있어요? 서영고, 서성환, 중경예시, 그 다음에 건동홍, 이런 대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그죠? 그런 대학들은요 정시를 40% 이상 선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건국대 보시면 40% 뽑죠. 정시에서 40% 선발하잖아요. 고려대 같은 경우 40%, 시립대는 49%나 정시로 선발을 해요.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43%, 이대 같은 경우는 36%인데 이대는 저 16개 대학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대하고 홍익대가 안 들어가요. 국민대하고. 네, 그래서 36%. 그래도 많이 뽑죠? 아까 22%보다는. 그리고 네, 이렇게 많이 뽑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시에 몰빵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되죠? 작년에는 이렇죠. 그러니까 올해 입시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 입시는 여기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어디가 줄어요?
당연히 여기가 줄겠죠. 여기가 주니까 여기에서 올해 입시한 애들보다 합격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런 애들 더 많겠죠, 올해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인원이 줄으니까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합격한 애들이 더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애들이 어디까지? 정시까지 가야 돼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수시는요 다 못 채워요, 이 인원을. 수시 전형에서. 그럼 못 채운 인원들이 어디로 가냐면 정시로 2월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시가 45% 이상 선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 전형을 지금부터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대학을 가고 싶으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시 준비하느라고 이제 뭘 많이 신경 쓰죠? 생리부 관리하고 교과, 비교과에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3학년 때도 여전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뭘 등한시하게 돼요? 수능 공부를 좀 등한시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정시 전형까지 이번에 준비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정시 공부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세요? 네,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 자료집은 요 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네, 요 페이지를. 네. 자, 그 다음에 논술 실시 대학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거의 유지됐어요. 그리고 45명밖에 감소 안 했죠? 이해되세요? 이 정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꽤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 전형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제가 먼저 쓰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을 먼저 쓰게 할 거냐면 솔직히 생기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친구보다 안 되어 있는 친구들도 많죠. 실제로. 근데 생기부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해서 내 내신이 좀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가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제가 수능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수학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나와. 이과생이야, 만약에. 그러면 논술 전형을 쓰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논술 문제가 그닥 어렵지 않거든요. 그죠? 뭐 연세대 가래를 할 때가 내가 논술 전형을 쓰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연세대 논술 전형이 어려워요. 성균관대 가래를 논술 전형으로 쓰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연대나 성대를 생각하고 있던 기본적인 애들은 이미 생기부 관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죠? 걔네들은 학종으로 가면 되고, 그런 대학을,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을 학종으로 가기가 힘들다, 아이가. 근데 얘가 수학 좀 잘해. 그죠? 아니면 글짓기를 좀 잘해. 그러면 논술 전형을 쓰게 하는 거죠. 그죠? 상당히 많은, 상당수의 학생들은 여전히 뽑거든요. 네, 그래서 논술 실시 대학이 45명 감소했으나 우리한테 지원해 볼 만한 전형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7번째로 이제 진로 과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승혜 문제 아세요? 아세요? 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 공통교과라는 게 있어요. 그건 1학년 때 배우는 교과.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라는 교과가 있어요. 2학년 때 배우는 교과들. 이거는 내신을 산출할 때 등급별로 산출을 해요. 100명이면 1등급, 2등급 비율은 아시죠? 그것도 모르세요? 고등학생 자녀를 두셨는데 1등급, 2등급도 아직까지 모르시면 완전 안 되는데. 네, 아무튼.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성적을 ABC로 산출하는 게 있거든요. 절대평가로. 상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는 애들을 일렬로 세워서 뭐 100명이면 4등까지 1등급, 뭐 11등까지 2등급 이렇게 주는 건데, 얘는 그냥 몇 점 이상이면 A, 몇 점 이상이면 B 이렇게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진로 선택 과목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랬더니 애들이 하나도 안 중요하대요. 왜 안 중요해? 그랬더니 대학에서 반영을 안 한대요. 그런데 그게 애들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실제로 진로 선택 과목들이 대학에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 이 과목들도 세특을 써줘요, 선생님들이. 그럼 세특은 어디에 필요해요? 세특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우리 승희가 어쩌고 저쩌고 막 보내드리죠.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렇게 멘트. 학교 선생님이, 그 과목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과목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란이 있어요. 그걸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에서 반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반영을 하니까 잘해야 되겠죠, 당연히. 등한시하면 안 돼요. 성적도 우리가 아까 봤던 16개 대학을 가려면 무조건 A를 맞아야 돼요. A. 근데 80점 이상이 A예요. 그죠? 그러니까 80점 이상이 A가 나오게끔 학교에서 한 30% 나오게끔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어렵게 내진 않아요. 그래서 A를 맞는 건 그닥 어렵진 않아요.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데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수업도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애들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에 학부 모집을 해요. 원래 대학원이었는데 학부 모집을 해요. 37개 대학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약간 학부 애들이 술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거 없었으니까 다른 과에 분산됐겠죠? 분산돼서 약학대학원에 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생겼으니까 분산됐던 게 일로 모이죠, 다시? 여기가 좀 한가해지겠죠. 이해되세요? 그래도 이것도 약학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들한테 좀 유리하죠. 실제로. 이렇게 한 8가지 특징이 있어요. 23년도에. 이해되세요? 네. 신경 써야 될 게 뭐죠?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신경 써야 될 거. 논술 전형도 해볼 만한 전형이다. 공부 열심히 하면. 그 고교 교육 과정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생기부가 조금 뭐 서성한, 뭐 중경외시 가기가 좀 벅차. 또는 건동을 가기가 좀 벅차. 생기부가. 이해되세요? 그럼 그 대학에서 하는 논술 전형을 수시에 한 칸으로 쓸 수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정시에서 상당한 인원수를 뽑는다. 눈에 보이는 건 40%지만 실제로 수시에서 정시로 많은 학생들이 이월되기 때문에 45%의 아이들 정도를 선발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기 중에 수능에 대한 공부를 소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요. 제일 중요한 결론. 이해되세요? 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의 구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전형은 들어보셨죠? 수시 전형. 네, 원서를 9월달에 씁니다. 9월 모평 보고 바로 써요. 모의평가 보고. 정시 전형은 12월에 쓰고요.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4개로 나눠요.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4개로 나누고요. 교과는 뭐죠? 내신 성적으로만 들어가는 전형이에요. 라고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종합 전형은 뭐죠? 종합 전형은 학생의 생기부를 바탕으로 학생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항목이 4가지가 있어요. 뭐 발전 가능성, 학업 능력, 인성,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생기부에 보면은 아이들 성적 나와 있죠? 그다음 선생님들이 세특 써줬겠죠?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했겠죠? 그다음에 뭐 학교 대회에서 나갔겠죠? 이해되시 복수 활동도 했겠죠? 여기 써져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학생을 뽑는 전형이 종합 전형이에요. 이해되시죠? 구분 가능하시죠? 교과는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베이스예요. 얘는 내신 성적이 몇 점 점수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입학사정관들이 점수를 매겨요. 그냥 학생들을요. 차이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대학별고사로 뽑는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전형은 우리 아이들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수시는 최대 6회 지원이 가능해요. 6회 지원 가능하고 수시 합격 시 정시 지원 불가해요. 수시를 합격하면 정시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수시를 국민대를 썼어요. 그죠? 국민대를 썼어요. 근데 수능을 봤더니 점수가 한양대를 갈 수가 있어. 그러면 국민대 끝나는 거예요. 한양대 못 가요. 그래서 원서를 쓸 때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9월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정시 라인을 정하고 그 윗대학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수시 합격 시 정시 지원 불가하다. 원서를 쓸 때는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 정하고 그 위로만 쓴다.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은 12월에 있죠. 대다수 수능 위주 전형인데 서울대만 학생부를 반영을 해요. 최초로. 네. 서울대도 올해까지는 수능 100%였어요. 그런데 얘네 입시부터 학생부를 반영을 해요. 서울대 가실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나중에 또 자세히. 그리고 가나다군 3회 지원 가능해요. 오늘 정시 전형에 지원 전략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수능 점수 나오고 그때 들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걸 모르세요. 추가 모집 2월이라고 써있죠. 처음 들어보셨죠? 아마 진짜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승엽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저기 추합인 거잖아요. 아니요, 추합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 정시 이렇게 있잖아요. 대학이 정원을 다 못 채웠어. 그러니까 새로 애들을 더 뽑겠다 우리가. 너는 우리 학교 지원해. 이거거든요. 그게 2월 달에 있어요. 근데 이게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죠. 나오는 족족 다 쓰면 돼요. 모든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그리고 근데 수시 합격생은 지원을 못해요. 그런데 정시 합격생은 등록 포기하면 지원할 수 있어요. 정시 합격생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판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추가 모집 인원을 뽑아.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내 아이가 국민대를 갔는데 제도시켜야 되겠어 했는데 이때까지 한번 보는 거죠. 써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형은 교과 전형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교과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고 수능 전형도 있고 전형이 다양하더라고요. 그거는 대학에서 나오는 거 보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네 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왜 다 떨어질 수도 있고 재수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누구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전형이 있네 한 번 더 기억하자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전형에 이렇게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설명드릴 거예요. 세 가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라고 읽으시면 돼요. 여기서는요. 내신 성적 50% 이상 반영하여 선발하는 전형이에요. 내신 성적을 50% 이상 반영해서 선발하는 전형. 만약에요. 내신을 60% 반영하고요. 교과를 60% 반영하고 논술을 40% 반영하잖아요. 그럼 논술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잖아요. 그런데 분류 자체는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교과를 50% 이상 반영하여 선발하는 전형이고 전형 방법은 교과 100, 어머님들이 아까 알고 계셨던 교과 100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 80, 비교과 20으로 선발하는 전형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는 출석, 봉사예요. 그러니까 결석 안 하고 봉사 시간 다 채웠으면 만점 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게 뽑는 전형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와 서류 평가를 하는 전형이 있어요. 이제 서류라는 말을 뭔지 아셔야 돼요. 서류가 학생부 종합 전형인 거예요. 종합 전형. 아까 제가 그랬죠. 서류를 아이의 생기부에 성적하고 뭐 세특하고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그 다음에 뭐 수상 실적 여기 써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학생을 판단해서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종합 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서류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생기부를 보고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학생부는 근데 종합 전형과 다른 건 뭐냐면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 거죠. 교과 성적. 네가 2.1등급이야? 너 몇 점? 이렇게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점수 정확하게. 종합은 그렇게 환산을 안 해줘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와 여기서 학생부는 다 뭐라고요?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는 내신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 이해되시죠? 내신 성적. 그리고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해요. 서류는 아까 얘기했죠? 종합 전형 종합 평가라고요. 학생은 생기부 보고 여기서 보는 면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생기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 하나 있고 제시문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 있어요. 앞으로 제시문 기반 면접은 시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로 하는 시험. 이해되세요? 네, 말로 하는 시험.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학교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설명에 잘 펼쳐 보시면 더 많은 대학들이 있어요. 네, 일단 연세대 추천형, 고려대 학교 추천, 서강대 고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발전, 이화여대 고교 추천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이 다 추천이죠. 거기 보시면 추천 안 하는 학교 하나 있을걸요? 건국대학교라고? 거기 추천 없죠? 네. 건국대학교는 추천 안 받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대학은 다 추천을 받아야 돼요. 교장 선생님의. 그래서 보시면 뭐 2023년도에는 연세대는 5% 정원의 5%를 추천서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200명이면 10명인 거죠. 200명으로 10명. 학교에서 10명이 연대에 추천서 전형으로 쓸 수 있다. 고대는 4%, 8명. 서강대는 그냥 10명이에요. 인원수 제한 없이.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10%. 그러면 200명이면 20명까지 쓸 수 있고, 한양대는 22명, 11%까지. 이화여대는 10%. 학교당 20명까지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0명 기준일 때요. 300명 기준이면 30명이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전형은 보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1단계 교과 100으로 5배수.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가지고,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 성적만 가지고 5배수를 선발을 해요. 3배수 선발했었는데 올해 5배수로 늘렸어요. 인원도 늘었죠? 이 교과전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금 인원 수가. 네. 그다음 2단계 1단계 60에 면접 40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점수 100으로 애들 뽑았고 그걸 60점으로 판산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면접을 40점을 부과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연대 면접은 재신문 기반 면접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는 교과 80, 서류 20이네요. 서류는 뭐라고요? 종합평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90, 비교과 10, 비교과 출결 공사적이냐? 네, 내신 성적하고 이 부분만 반영하겠다는 얘기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통 일반 80, 정량 이거는 너가 몇 등급이야? 너 몇 등급이니까 몇 점 줄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일반 교과는 진로 전문 교과 아까 진로 선택 과목 있었죠? 3화 때 거 많이 듣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하겠대요.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점수뿐만이 아니라 네가 수업 시간을 얼마나 잘 참여를 했는지 그 세특 내용까지도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정성평가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교과 100, 이화여대는 교과 80, 면접 20 이렇게 돼 있죠. 이 전형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전형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전형을 써야 될까요? 교과 100 뭐 이거는 교과만 반영을 하잖아요. 이런 데는요. 이런 거 쓰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유리할까요? 만약에 밑에 내려가도 교과 100이라는 전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학교들도. 지금 제가 뭐 주요 대학만 해놨지만 나중에 학교 찾아보시면 어머님들도 보시는 방법도 아시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를 다 갈 수 있는 실력 하나 갖췄다고 해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대학들을 다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대학을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내신이 너무 좋으면 그냥 이런 데 쓰면 되겠죠. 교과. 내신이 너무 좋으면.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럴 리 없어요. 왜냐면 이 근방에서 내신이 너무 좋으면 서울대까지 왜 여기 가? 이대 갈 일이 없죠. 아니 한양대를 갈 일이 없죠. 내신이 너무 좋으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들은 지방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독도고 전교 1등 너네들 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래요. 제가 뒤에 이제 또 있거든요. 네,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애들 점수 컷 보면은요 난리나. 네, 이해되시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류 반영하는 학교 이거 써도 괜찮죠.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고대 정도 추천받을 정도 아니면 생기부 잘 관리되어 있겠죠. 이해되세요? 생기부가 잘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 평가가 되는 고려대를 쓰는 게 유리하겠죠. 하나의 또 다른 카드예요. 종합전형을 준비했던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 우리 아이가 건동을 가기 위한 생기부를 갖고 있어. 이해되세요? 종합전형으로. 그럼 건동에 들어있는 교과전형에 서류평가가 있으면 거기도 같이 지원해도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 아이가 건동 라인에 갈 수 있는 성적대와 생기부를 가지고 있다면 이해되세요? 또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럼 면접은 뭘까요? 면접에 있는 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면접이 생기부 기반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재신문 기반 면접이 있는데 재신문 기반 면접은 시험이라고 그랬죠. 이해되세요? 그럼 시험이니까 잘 보고 못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기부가 좀 약해. 제가 연고대를 가고 싶은데 라인은 연고대인데 내 생기부가 좀 약한데 이거? 그랬을 때 면접 있는 학교를 가서 면접점을 잘 보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지금 상위권 대학만 해놨지만 내려가서 똑같이 해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 내신 성적으로 우리 아이 생기부 내신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모르시는 건 당연한데 나중 되면 아시거든요. 그럼 그때 그 대학들을 찾아서 방금과 같은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아이하고 같이 고민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고교를 추천 인원도 하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서울대 직윤 2명 있어요. 이거 다 여기 써 있는 것만 92명이에요. 200명 기준일 때. 뭐가 느껴지세요? 와, 그러면 200명 중에 92등이면은 여기서 제일 못하는 학교가 좀 이용해야 되잖아요. 제일 낮은 학교가? 그럼 2대 추천을 받을 수 있어? 92등인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생각해보세요. 동대구가 한 200명 있거든요. 200명 중에 92등.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럼 절반이면 여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원수상으로는 한 명씩 주면 받죠. 근데 학교당 3장씩 줘요. 그러니까 뭐 정교 1등한테 서울대 직윤도 주겠지만 너 연대, 고대, 너 어디 쓸래? 연대, 성대 쓸래? 이렇게 3장씩 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학교 다 합쳤을 때 다 안 합쳐봤어요. 한 200명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원수만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3으로 나눠보세요. 한 60명 되죠. 그죠? 그럼 동대구역에서 60등 하는 애가 인서울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해요. 힘들어요. 만약에 3점 초반이야. 내신 등급이.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3등급은요. 100명이면 23등부터 40등까지예요. 100명이면 23등부터 40등까지. 그러면 200명이면 46등부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46등이 내신이 한 3점 정도 되는데 생기부가 학생부가 좋아. 이러면 인서울 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보세요. 거기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아까 200명 정도 정원이 돼요. 추천을 받는 애들이. 그럼 200명에 3으로 나누면 몇 등까지예요? 그냥 심플하게 하면 60등까지는 받는다 이거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죠? 그러면 자기가 인서울 못하는데 이걸 추천을 받으면 대학을 붙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사실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전형이에요.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아직 입결이 안 나왔어요. 입결이 4월달쯤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생각을 해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추천 전형에 하나의 카드로서 좀 만졌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내신에 좀 더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또 그렇다고 수능을 등한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둘 다 병행을 해야죠. 이해되세요? 와 닿으시죠? 예, 그래서 거기 무슨 대학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동국대 검동공에 서울 30 있네요. 그죠? 우리 아이가 그죠? 내신 조금 고등학교 때 고3 때 조금 더 관리해가지고 내신 조금 더 끌어올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검국대 뭘 받아? 추천 전형을 받았어. 그죠? 근데 생기부가 좀 관리가 잘 돼 있어. 그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내신 성적으로는 그죠? 원래 뭐 국민대 라인이었지만 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면접의 영향력이에요. 제가 어느 대학인지는 까먹었는데 보세요. 교과 전형인데 학생부 100이죠? 교과 100이란 얘기예요.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거예요. 여기 교과 면접인데 동일 학교예요. 학생부 100에 학생부 1단계 학생부 100으로 뭐 몇 배도 선발하고 2단계 학생부 70, 면접 30으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면접은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고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다 그랬어요. 최저는 없죠. 경쟁률은 12.7, 뭐 10대 7, 충원률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합격자 평균 보세요. 교과로만 뽑은 아이들은 인문 2.0, 자연 2.15죠. 근데 면접 들어갔죠? 면접 들어가니까 인문 2.4, 자연 2.65로 내신 떨어지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교과 성적이 그 학교를 지원하는데 다소 불리한 점은 있으나 너무 많이 불리하면 안 되겠죠. 예, 다소 불리한 점은 있으나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면접의 영향력이 부모님 대학 갈 때는 면접이 다소 이상한 소리가 나면 학벌에 영향을 안 미쳤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죠? 근데 지금 하는 면접들은 그런 면접이 아니에요. 점수화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학별 내신 반영 방법이 다르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대학이 저기 채원이 내신 한 몇 등급 정도 해요, 지금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좀 올려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2.0이라고 할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누구였죠? 영록이도 한 2.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해되세요? 그런데 둘이 2.0이면 연대 가볼만 하거든요. 써볼만 하거든요. 연대에 이제 원서를 딱 써요. 쓰죠? 그럼 둘 다 같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죠. 2.0이니까. 근데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원이는 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대학의 점수가 영록이는 더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걸 다시 고대에 넣으면은 영록이가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는 내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교과를 50% 이상 반영하니까 아까 보니까 다 80% 이상 반영하잖아요. 교과 성적을. 그러니 그거를 내가 내신이 지금 2.1등급이야. 그럼 내가 여기 써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어디? 반드시 그 학교의 성적으로 환산해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학교의 성적으로 반드시 환산을 해야 돼요. 연세대 보면은 반영 교과가 전과목 반영, 공통 30, 일반 50, 진로 20, Z점수 50%, 등급 점수 50%. 저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여기 좀 알겠어요. 고려대 전과목 반영한대요. 서강대 국영수사가 반영한대요. 성균관대 전과목 반영한대. 한양대 국수영사가 하는 한국지리 이게 아니에요. 한국사예요. 이렇게 반영을 하겠대요.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니 학교마다 반영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또 진로 선택 과목도 보게 되면 성취도별 환산 점수, 뭐 반영교과 정성평가, 성취도별 다 다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학교들을 뽑아야 돼요, 나중에. 그죠? 근데 지금은 못 뽑죠. 입결이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4월달쯤에 입결 나오거든요.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산하셔도 되고, 그럼 귀찮잖아요. 학교마다 해야 되니까. 대교요 아시죠? 하나 적으세요. 대학 어디가? 대학 어디가에 들어가시면 한 번만 놓으면 다 맞게끔 환산해줘요.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때 입결 나온단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합격자 내신 컷. 뭐 50% 평균, 70% 평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딜 기준 잡으시면 되면 50% 평균 기준으로 전후. 그래서 내 내신 성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70%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알겠죠? 70% 받은 애들이 70% 받고 그 다음에 뭐 면접 잘 본 애들.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0%가. 뒤는 뭔데, 뒤는? 그러면 더 낮은 애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70% 컷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더 낮은 애들은 자사고 애들. 그러니까 일반고는 해당 사항 없어요. 막 합격한 애들 보면 말도 안 되게 막 한양대 3.7인데 합격한 애들이 있어요. 일반고에 없어요. 자립형 사립고 애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마다 내신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4월달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 입시 결과와 대학 환산점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이해되시죠? 네. 자, 대학교 환산점수 유불리 예시 그냥 제가 쉽게 하나 만들어봤어요. 자, A라는 학생 보세요.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사회 2등급, 과학 2등급에서 평균 2등급이죠. 평균 2등급이죠. B도 국어 1, 수학 3, 영어 2, 사회 1, 과학 3에서 평균 2등급이에요. 똑같이 2등급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2등급, 2등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대학은 1등급한테 100점을 줘요. 과목별로요. 2등급한테 95점을 주고요. 3등급한테 87.5. 이게 등급마다 점수가 다르죠. A라는 학생은 국어가 2등급이기 때문에 95점을 맞아요. 맞죠? 수학도 2등급이기 때문에 95점을 맞죠. 왜 이렇게 환산을 했더니 A하고 B가 5점 더 높죠. 이렇게 대학마다 유불리가 다르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쓸 때 내 학교 내신이 이 정도니까 난 이 학교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점수로 반드시 바꿔서 하시라고요. 오늘 쓰실 때.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충원율이 높은 편이다. 교과 전형은. 충원율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제가 서울대, 연대, 고대 원서를 썼어요. 그럼 제가 서울대를 붙겠죠? 불가능한가요? 제가 서울대를 붙었어요. 그럼 연대고대도 합격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서울대를 등록을 하겠죠? 그럼 연고대가 B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연고대는 최초 합격 시에는 합격을 시켰는데 얘가 B였으니까 자리가 B겠죠? 이제. 그럼 이제 추가 합격을 시켜요. 이해되세요? 그걸 충원율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충원율을 보시면 서울의 학생부 교과가 173.3%예요. 그럼 제가 170%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170%. 그러면 어느 A 학과가 10명이 뽑으려고 했어요. 10명을. 그럼 최초에 10명을 합격을 시켰죠. 그럼 충원율이 170%라는 얘기는 뭐냐면 10명 다 빠지고 그 다음 17명이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충원율도 뭐 많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과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다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를 해요. 대다수 대학이. 교과 전형은 대다수 대학이, 연대는 없죠. 한양대도 없어요. 대다수의 대학이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닥 강하지는 않아요. 보세요. 서울대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합 7이죠. 그럼 3개 영역 등급합 7이라는 얘기는 2, 2, 3, 1, 3, 3 이것도 괜찮죠? 이해되세요? 근데 솔직히 2, 2, 3 받아도 서울대 가요? 못 가요? 2, 2, 3 받아도 서울대 못 가요. 2, 2, 3 받으면 인서울대 갈까 말까 한데.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은 말 그대로 지역균형 공통되게 너 그래 학교생활 충실했어? 수능 요 정도만 받아라 그냥 합격시켜줄게 뭐 이런 느낌인 거고요. 그 다음 연세대 추천형은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는 4개 영역 중 3개 등급합 6, 7 인문계는 6, 자연계는 7, 의대는 5 뭐 좋은 과들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서강대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합 6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왜 중요할까요? 최저 등급 내가 내신 교과 성적이 너무 좋아. 생기부도 너무 잘 돼 있어. 고대 같은 경우에 아까 서류였잖아요. 너무 잘 돼 있어서 넣었는데 얘를 못 맞췄어. 3개 등급합을 7을 못 맞추잖아요. 그럼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내신이 네 교과 성적이 와 지원자 중에 네가 1등이야. 그거 합격시켜줄게. 최저 무시해. 이게 아니에요. 네가 제일 좋으나 이거 못 맞추면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기가 쓰려는 학교의 최저 등급을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무조건 맞춰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2021학년도 경북대 교과전형 결과예요. 수학교육과 한번 볼게요. 수학교육과에 5명 모집 인원이죠? 5명 모집 인원이에요. 경쟁률 얼마죠? 7.4대 1이죠? 그냥 7대 1만 잡으면 35명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35명 지원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최저 기준 통과한 인원이 10명이에요. 35명 지원자 중에 최저 기준을 맞춘 애가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최저 못 맞추는데 수두룩해요. 실제로. 저거 못 맞춰서 재수한 애들 엄청 많아요. 왜 못 맞추죠? 3학년 때 계속 교과와 생기부 관리에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다 보니까 수능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못 맞추는 애들이 진짜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수시는 무조건 최저가 답이야. 일단 최저부터 맞춰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보세요. 그래서 10명이 최저 기준을 통과했어요. 그럼 실질 경쟁률이 2대1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최저가 있으면 최초 경쟁률에서 반토막 이상 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쟁률이. 최저 못 맞춘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반토막이 됐어요. 그래 놓고 추합 최종 번호가 뭐죠? 5네요. 몇 명 뽑는다고요? 최초에? 5명 뽑는다고요. 그런데 통과는 몇 명이라고요? 10명. 그럼 10명 중에 5명 뽑았겠죠? 그럼 몇 명 남았어요? 5명 남았는데 추합 최종 번호가 5라니까요? 다 합격한 거예요. 최저를 맞춘 애들은 다 합격한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드린 건데 최저를 통과해야 합격할 가능성이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어머니 피곤하세요? 이해되시죠? 예.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네. 이게 학교마다 다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나중에 보시는 거예요. 입결. 평균 등급이 2.56이야? 우리 애가 2.4니까 지원해볼만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한양대 교과전형 결과인데 한양대는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교과 100이었어요. 거기는요. 그죠? 서류나 뭐가 안 들어간다고요? 서류, 그 다음에 면접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교과 100이에요. 자, 학생부 교과전형 융합전자공학부 경쟁률 8.4대 1. 충원율은 이제 뭔지 아시겠죠? 네, 400%네요. 뭐 10명 뽑았으면 50등까지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좀 높네요. 근데 등록자 내신 평균이 1.07이네요. 1.07은 어떤 애들이죠? 학교 내신 평균 냈을 때요. 0.3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일 잘한 게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년 내내 1등급 맞으면 그냥 평균이 1인 거야. 그럼 1.07이면 이거 독보적인 전교 1등 아니에요? 거의 모든 과목 전교 1등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엄청 높죠, 내신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요 근방에서 이 내신을 받으면 여길 가냐고요. 독보적인 전교 1등인데 강남구 전교 1등이 한양대 가겠냐고요. 서울대 가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교과 전형은 뭐가 있는 거 써야, 뭐가? 교과 100인데 쓰지 말라고요. 이해되시죠? 우리들을 위한 전형이 아니에요. 면접이나 서류가 있는 전형을 꼭 쓰시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어디 써야 돼요? 최저 있는데 쓰시라고요. 그래야 합격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정리 한번 다시. 면접 있고, 서류 있고, 최저 있는데 쓰자고요. 아셨죠?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은 이제 교과 성적을 대학마다 환산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학마다 유불리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서류나 면접이나 최저 이 세 개가 있는 학교들을 쓰자. 이해되시죠? 이거 언제 하시라고요? 아까? 4월달. 4월달에 대학 어디가에 입결이 나올 거예요. 학교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좀 쉽게요. 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이 종합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생기부를 바탕으로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나오죠? 인성, 전공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학업 능력을 평가해서 뽑는 전형인데요. 그 서류 100으로만 뽑는 전형도 있고 여기도 면접이 들어가 있는 전형이 있어요. 그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제 면접이 있으면 내 서류가 조금 부족해도 가서 면접 잘 보면 돼요. 면접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고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는지.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나하고 생기부하고 맞는 학교가 면접을 봤더니 재시문 기반 면접이야. 그럼 내가 재시문 기반 면접 준비를 해야죠. 학생부 기반 면접을 보는 학교인데 재시문 기반 면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셔야 된다고요. 이거 다 학교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무슨 면접을 하는지. 네, 그리고 아까 교과 전형은 거의 대다수 학교가 최저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부 대학만 최저가 있어요. 그것도 상위권 일부 몇 개만 최저가 있어요. 되시죠? 네. 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대학별 평가 방법인데 또 서울대 여기 몇 개 평가 방법이에요. 이것도 다르더라고요.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종합평가 1에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70, 종합평가 2에서 인성 발전 가능성 30. 그다음 고려대 같은 경우에 학업 우수형은 학업 역량 50, 자기개발 역량 40, 인성 20. 이게 자기개발 역량이 전공 적합성하고 발전 가능성이에요. 여기는. 네, 근데 계열 적합형은 학업 역량 40, 자기개발 역량 40, 인성 20. 학교마다 평가 항목에 주안점을 두는 게 또 달라요. 제가 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도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하셔야 돼요? 자기 생기부가 어느 학교, 그죠? 주안점을 어디 둔 학교에 유리한지를 또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 부분까지 내가 학부모님한테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맘 잡고 해도 저도 어려운 건데 학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학교 진학 선생님. 그죠? 학교 진학 지도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기부가 어느 대학에 적합한지는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쨌든 학교마다 주안점을 두는 게 다르다. 무턱대고 내가 내신이 이 정도 되니까 이 학교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원서를 쓸 때. 예. 자, 그래서 2023학년 주요 대학의 전형 방법인데, 자, 보시면 연세대, 인문은 1단계 2.5배수를 서류 100으로만 선발하고요. 2단계 1단계 60에 면접 40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고려대 계열적합형 같은 경우는 1단계 5배수 선발하고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60에 면접 40. 고려대 보세요. 학업 우수형 하고 계열적합형 두 개 있죠. 동시에 지원은 가능해요. 둘 다 동시에 지원은 가능한데 이 둘이 좀 차이를 좀 보시면 여기 면접 30이고 여기 면접 40이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디가 내신이 더 높을까요? 합격한 애들의. 여기는
1단계 70이잖아요. 여기 60이고 여기 면접 30, 면접 40이잖아요. 둘 중에 내신 나중에 합격 컷 나오면 평균 내신 합격 컷이 여기가 높을까요? 여기가 높을까요? 여기가 높죠. 이거 면접 반영 비율이 더 적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지원 전략을 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고대 쓰고 싶은데 여기 면접이 30이고 40인데 내가 고대 정도 갈 수 있는 생기부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조금은 약한 것 같아. 그러면은 면접 비중이 큰 데를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면접 비중이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러면은 면접 비중이 큰 데를 가면 난 너무 잘 돼 있는데 그럼 면접 비중이 작은 데를 가면은 합격 가능성도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유형은 이제 학생부 기반 면접하고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고 학생부 기반 면접 예시예요. 화학공학과의 대사공학을 전공하고 화학공정의 심화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2, 3학년 때 다른 과목은 저조한데 수학에서는 과목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은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계획은 1학년 때 비교적 성적이 좋고 2학년 때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성적이 들쭉날쭉한데 그 이유. 예시를 써놓은 거예요. 이것만 물어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학생부 기반 면접을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면접관들이 애 학생기부를 이렇게 보면서 의문단어상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의문단어상 똑같잖아요. 이런 이상한 다른 과목은 저조한데 수학에서는 과목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은 얘가 만약에 뭐 공대를 가서 그럼 수학 잘하잖아요. 전공적 같은 경우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학업 능력에서도 수학 쪽에서는 좋은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과목은 저조하잖아요. 그럼 왜 다른 과목은 공부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면서 얘 발전 가능성이나 전공 적합성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런 면접 대비하려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지가 뽑아야죠. 지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뽑으려면 어떻게 돼? 지가 지 생기부를 읽어봐야죠. 또는 부모님이 읽어보시고 야 내가 이거 왜 그래? 그래서 질문을 해줘도 되는 거죠. 솔직히.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그거에 답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죠. 이해되세요? 자기 생기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한 10번씩 읽어야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자기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또 알려드릴게요. 수만이나 쓰세요. 수만이. 예. 수만이, 그 다음에 오르비 이런 사이트에 가면은 대학생 합격한 애들이 면접에 대한 후기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 사이트에서 찾아서 이런 질문도 있어?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대비해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거 연습할 때는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같이 연습을 시키기도 해요. 그런 것도 참여하고 그리고 면접을 할 때는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찍어서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 다리를 떨면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선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다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되시죠? 이게 학생부 기반 면접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시문 기반 면접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냥 간단하게 시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면접을 들어가기 전에 옆방에서 이런 제시문을 줘요. 이 밑에 세 개는 문제예요. 이 세 개는 문제예요. 문제 그냥. 그러면 이 제시문을 읽고 펜을 갖고 옆에다 답을 쓰는 게 아니에요. 못 쓰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받고 다시 제출도 해야 돼요. 코팅돼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파일에 들어가서 못 꺼내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15분에서 적게는 12분, 많은 데는 25분도 줘요. 그동안 이거를 보고 이 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해되세요? 그리고 면접관에 가서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재시문 기반 면접은요, 그닥 어렵진 않아요. 예, 그 학교 레벨에 맞춰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고대를 지원했으면 연고대에 맞는 레벨의 출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합격한 애들은 연고대에 맞는 레벨 애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절대 고교 교육과정을 못 넘길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요. 옛날에는 더 어렵게도 냈는데 지금 절대 그렇게 못 내요. 이거 낼 때 고교 교사가 들어가게 돼 있고 대학들은 이런 걸 출제를 하고 매해 뭘 하냐면 선행학습 평가 보고서를 내야 돼요. 나라에.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니네 고교 교육과정에서 낸 건지 벗어났는지 니네가 평가해서 보고서 제출해 우리한테. 그래서 넘어가면 불이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교 교육과정에는 출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제시문 기반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냐면요. 내가 만약에 연대에 원서를 썼어. 근데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해야 돼요. 그럼 그 학교 기출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답안지도 다 주거든요. 답도 정확하게 다 줘요. 홈페이지에 가면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꼭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제시문 기반 면접에 있는 성균관대 거를 뽑아서 연습을 해도 괜찮고. 이거요, 제가 들은 건데 올해 졸업생한테 이거 연습 좀 하려고 그랬대요. 학원 가서 그랬더니 대치동 모아학원에서 3시간 하는데 50만 원이래요. 온라인으로 하는데 40만 원이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절대 안 나와요. 고교 교육과정. 집에서 연습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연습하고 친구들끼리 연습하고 하면 충분히 대비 가능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 및 경쟁률은 그냥 모집 인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죠? 네. 모집 인원 서울대 17, 39.4, 연세대 15.5, 고려대 22.7, 11.9 모집 단위예요. 전체 모집 인원에서요. 적게 뽑진 않죠. 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고대 볼까요? 이거 두 개 합치면 몇 프로죠? 이거 한 30, 한 4% 되잖아요. 아까 고대 정시에서 몇 프로 뽑는다고요? 40% 이상 뽑는다고요. 수시에서 2월 되는 학생까지 45% 뽑는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많이 뽑아요? 정시가 많이 뽑아요? 정시가 많이 뽑아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수시 60%, 정시 40%니까 수시를 많이 뽑는데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안 돼요. 왜? 수시는 교과, 종합, 논술 다 나눠져 있잖아요. 교과와 종합은 같이 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교과에서 떨어지고 종합에서 합격하고 이럴 수 있지만 교과, 종합을 통째로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몇 개 전형으로 저는 읽냐면 5개 전형으로 읽어요. 그냥 5개의 전형 중에 항상 제일 많이 뽑는 건 정시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올해는 정말 정시 비중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재수생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재수생은 꼭 재수생 하는 애들은 상위권 애들을 우리가 걔네들을 못 이기겠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시가나 재수생들은 이기고 이 대학들에 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다음 상위권 일부 대학만 제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것도 보시면 이제 어떻게 있는지 아실 거고, 최저가 있으면 당연히 최저를 맞추는 게 관건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또 이것도 하나 팁이죠. 내 생기부가 조금 고대 있네요. 고대를 가기에는 조금 부족해. 생기부가. 근데 고대 아까 면접도 있었죠? 생기부가 조금 부족해. 근데 면접도 있어? 최저도 있네? 이해되세요? 그러면 해볼 만한 거죠. 내 수능 정도가 최저를 맞출 자신이 있으면. 면접도 있고 하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지원 전략을 짜시면 돼요. 최저 없으면 엄청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시죠? 왜냐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요,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집단이 적을 거 아니에요. 많이 몰아준다고, 그 학생한테. 그죠? 그 학생 엄청 공들이겠죠. 선생님들이. 그죠? 근데 서울은 공들일 애들이 많죠. 당장 강남에도 공들일 애들 많고, 동대구에도 공들일 애들 많거든요, 선생님들이.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의 중요성. 한양대 보세요. 아까 한양대 학생부 교과 보셨어요? 아까 한양대 학생부 교과 봤잖아요. 내신이 막 다 1.01, 1.07 이랬잖아요. 첫 줄부터.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자, 융합전자공학부 경쟁률이 14.5대 1이죠. 실질 경쟁률 3.3대 1. 무슨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반토막 이상 났죠. 실질 경쟁률이. 이게 이만큼 최저를 못 맞출 때 진짜 스스로 빵빵하다니까요. 최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시에서 14.5대 1이면 3.3대 1. 충원율 328%. 충원율 뭔지 아시죠? 종합전형 충원율 되게 회전 많아요. 한양대 쓰는 애들은 어디 많이 썼을 거예요. 연대고도 많이 썼겠죠. 서울대 쓰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럼 계속 회전을 하죠. 50% 컷이 2.12, 70% 3.11.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를 3.11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못 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자사고 애들이니까요. 일반고에서 3점 초반 맞잖아요. 학생부가 정말 좋으면 인서울의 끝자락에 걸린다고요. 인서울 끝자락에. 그러니까 할 때 이런 거 나오면 무시하세요.
나도 쓸 수 있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항상 기준은 여기다가 두고 이해되세요? 2.12에서 두고 뭐 좀 밑에 부족하네 내가? 그러면 뭐 면접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이해되세요? 이거 모든 학교 모든 과마다 이게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내가 이 학교에 적합한지 생각해 보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다 그렇잖아요. 신소재공학부 12.1인데 4.8대 1로 바뀌죠. 18.3대 1인데 4.9대 1. 12.1대 1인데 4.2대 1, 9.1대 1, 3.0대 1, 11.3대 1인데 2.8대 1, 13.4대 1, 3.5대 1. 못 맞추는 애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네? 네. 여길 기준으로 전후. 이해되세요? 아, 여기 기준으로 내가 내신이 좋아? 아, 그럼 내가 생긴 거 조금 약해도 괜찮긴 하겠구나. 학업 중에서 좀 더 점수를 받을 테니까. 근데 이거보다 내신이 좀 낮아? 내 생긴 거보다 괜찮아? 그럼 그 학교 지원해볼 만한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폐지대학 증가. 자소서 알죠? 들어보셨어요? 자기소개서? 예. 24년도, 얘네 밑학년들부터는요, 모든 대학이 폐지가 돼요, 자소서. 그죠? 근데 이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뭘까요? 아이들이 자소서를 안 쓰는 학교에 하게 되면 자소서 쓸 일이 없죠? 근데 자소서 실제로 있는 대학 올해도 제가 고3을 해보니까 3주 동안 8월 한 달 동안 숙제를 안 해요. 갑자기 숙제를 한 3주씩 밀려버려요. 수능 대비하고 있는데 숙제를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밀려? 그랬더니 학종 쓰는데 자소서 써야 된대요. 자소서 한 3주 써요. 실제로 어떤 친구들은요. 네? 근데 그걸 안 쓰게 되니까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서 좋긴 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또 이게 다 폐지가 되면 또 문제점도 있어요. 뭐죠? 자소서는 내가 생기부에 부족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예요. 생기부에 부족한 내용을 내가 쓰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예. 근데 그 도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안 들어가는 학교는 생기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들어가는 학교는 생기부가 좋고 내가 생기부가 조금 부족하다 느끼면 또 제출하는 대학을 써보는 거죠. 고려할 거 되게 많죠? 실제로.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공통분황들 여기 2개 있는데요. 만약에 자소서 쓰는 대학을 갖다가 만약에 원서를 넣겠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고 자기가 부족한 내용 있죠? 자기가 부족한 내용들을 미리미리 소재를 파악해서 요번 겨울방학 때부터 한 번씩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아까 면접 있었죠? 면접에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질문에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맞거든요. 그래서 좀 틈틈이 자소서 준비를 써야 된다면 자소서를 틈틈이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진짜 이거 쓰느라고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3번 문항. 1, 2번 문항은 자소서가 있으면 모든 공통 문항이고요. 모든 대학이 공통 문항이고 3번은 대학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뭐 지원 동기를 많이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면접 기반, 학생부 기반 면접에서 지원 동기는 꼭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소서 있는 학교를 지원하게 된다면. 근데 우리 아이들 잘 안 쓸 것 같은데 자소서요. 어째 시간이 많이 소요돼가지고 이거. 네. 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은 아까 종합전형 내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자기 생기부가 조금 부족해. 그러면 면접이 강한데 그리고 반드시 또 최저 있는 데를 쓰시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 또 교과랑 좀 비슷해요. 어찌 보면요. 교과랑.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즐 전형부터는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10분만 쉴게요. 네.